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처인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용인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SK브로드밴드 경기보도국 박희붕 기자입니다. 이번 후보자 토론회는 SK브로드밴드 기남방송이 중계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후보들이 제시하는 비전과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맡길 적임자는 누구인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초청 대상 후보 3분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그럼 참석하신 후보들을 좌석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후보입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송창훈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4번 개혁신당 송창훈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먼저 후보들의 시작 발언에 이어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 답변을 들어봅니다. 이어 후보별 대표 공약 발표와 함께 정책의 실효성과 구체성을 살펴보는 정책 검증 토론이 이어집니다. 또 후보들의 토론을 주도하고 후보자들이 직접 토론을 주도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주도권 토론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을 들으며 오늘 토론회를 정리하겠습니다. 토론회는 질문별로 발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자가 미리 고지하는 발언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제한 시간 종료 10초 전에 후보자 정면에서 고지를 먼저 드리고요. 답변 시간이 다 되었을 때는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 점 유의해 토론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 후보께서는 정책 선거를 위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및 인신 공격성 발언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이상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입니다. 기호 2번입니다. 선거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용인 특례시가 더 도약하느냐 아니면 또 주춤거리느냐 기로에 있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간 시장으로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가 실감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용인 역사상 처음으로 재선시장을 만들어서 시장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더욱더 진척시키고 완성시키자는 목소리들이 선거 현장에서 많이 분출되고 있고 저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로서 시민들께 최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는 유권자들이 정보를 제일 많이 알고 나서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홍보물도 만들었고 가정에 배달되는 본 홍보물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약을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 공약서까지 3종의 유인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4년 전 선거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4년 전 선거 때는 예비 홍보물 만들지 않았습니다. 상대 후보께서는 본 홍보물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비교를 하게 됩니다. 110만 용인 특례시를 이끌 후보는 공보물을 통해서 비교를 잘 하셔가지고 꼼꼼히 살펴보신 다음에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게 용인 미래와 용인 발전에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 배달된 공보물 잘 보시고요. 공약서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이어서 현근택 후보 시작 발언입니다. 2분 드립니다.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현근택 후보입니다. 저의 용인과의 인연은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2006년 수지구청 앞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였고 17년 동안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역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시민단체 활동도 해왔습니다. 수지 시민연대 사무국장과 공동대표를 지내면서 신분 당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용인 포럼을 만들어서 인문학 강연을 해왔습니다. 2017년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초청하여 강연회도 했었습니다. 제가 용인의 경제적 기여를 한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2011년에 서용인 새마을금고 설립을 주도하였습니다. 제 사무실에 설립 추진회를 만들었고 제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뽑았습니다. 30년 만에, 경기도에서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인가를 받은 거였습니다. 제가 법률적인 조언을 많이 하였고 이후 12년 동안 감사를 지냈습니다. 지금은 자산 6, 7천억 정도의 금고로 성장하였습니다. 임직원도 44명이 됩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계기는 용인 경전철 주민 소송이었습니다. 2013년에 용인 경전철 개통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고 주민들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누군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 주민소송단을 만들었고 12년 동안 소송을 진행해서 전직 시장과 수요 측을 잘못한 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렸습니다. 저는 하지만 이 소송을 12년 동안 진행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문제를 책임을 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 뭔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2018년도에 용인시장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도전입니다. 그동안 많이 성장했고 많이 배웠습니다. 다시는 용인 경전철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송창훈 후보의 시작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2분 드립니다. 시작하시죠.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기호 4번 송창훈입니다. 용인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어 수도권 남부의 주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분들께서는 아직도 출퇴근 교통 불편을 겪고 계시고 교육, 문화, 복지 인프라는 도시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송창훈은 단순히 커지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이 실제로 좋아지는 용인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교통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동백신봉선 추진,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JTX 추진, 구성역 SRT 유치, 동탄 부발선 추진을 통해 용인의 동서남북을 연결하고 대한민국 주요 도시와 용인의 생활권을 연결하겠습니다. 둘째, 반도체 산업의 성과를 시민분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산업의 효과가 시민분들에게 실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지역 상권, 청년 창업, 인재 양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와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어르신이 편안한 도시,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정책과 속도감 있는 행정으로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용인의 미래를 바꾸는 선택, 저 송창훈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명 후보자의 시작 발언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후보들에게 드리는 사회자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각 2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가 지금 용인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용인은 그 미래를 담아낼 준비가 돼 있을까요? 현재 용인에는 반도체 인력이 정착할 주거 공간도 생활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남사읍 국가산단과 동탄 이신도시를 잇는 도로가 개통되면 용인이 아니라 이 반도체 인력의 실질 생활권이 오히려 인근 지역으로 흘러나갈 거란 우려까지 나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 이후 발생할 고소득 노동자의 소비와 세수가 용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매력적인 정주 환경과 생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지 후보들의 구체적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현근택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시간 2분 드립니다. 시작하시죠. 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수백조 원의 생산 유발과 수십만 명의 직간접 고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아주 오랜 미래의 일입니다. 당장 현재가 문제입니다. 지금 원삼 하이닉스 건설 현장에서 일과가 끝나면 많은 분들이 인근 이천이나 안성 등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막힌다, 출퇴근 힘들다, 먼지가 날린다, 숙소가 없다, 주차장이 부족하다, 아우성입니다. 반도체 성과라고 반도체 하시는 분이 당장의 현재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더 한다고 달라질 것이 있겠습니까? 현재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문제는 더 중요합니다. 저는 정주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반도체 배후도시 100만 평을 지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재 69만 평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반도체 단지와 연계해서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하겠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에는 외국계 기업을 유치하고 국제학교를 유치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주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방점을 둔 것입니다. 소부장 기업들에 지원하기 위해서 5천억 펀드를 추진하겠습니다. 5천억 펀드에 소부장 기업들이 반도체 단지 주변에 기업을 만들고 거기에 우리 용인 시민들이 직접 출퇴근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 힘 있는 집권 여당이 행정부, 국회,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립된 야당 시장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배후 신도시 100만 평,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투자펀드 5천억. 이것이 제가 제시하는 역외유출 방지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답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송창훈 후보 답변해 주시죠. 2분 시작합니다. 용인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대기업 공장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 효과가 용인 시민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3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일자리와 지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관련 협력업체는 물론 연구, 물류, IT, 서비스 기업이 용인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업 유치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동시에 용인 지역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반도체 인재 양성 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경찰대학교 부지를 활용해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을 설립하고 지역 고등학교와 대학교와 연계한 실무형 교육과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고 청년들이 용인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산단 주변 교통망을 확충하고 철도 신설 및 버스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주거, 교육, 문화, 생활 인프라를 함께 조성해 일하러 오는 도시가 아니라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기업만 성장하는 산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인 시민 모두가 성장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답변 시간 여유 있게 끝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2분 시작합니다. 네, 현근택 후보가 국가산단 이야기하면서 직간접 고용 유발 효과를 수십만 명 그랬는데요. 아직 공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자료 보시고 이야기하시는데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가산단 235만 평에 삼성전자 팹 6기가 계획대로 조성이 되면 그 안에 10만 5천여 명이 일을 하게 되고 직간접 고용 유발 효과는 150만 명 안팎이 된다는 게 정부 추정입니다. 그리고 국가산단 부지 착공이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착공 준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지금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국가산단 조성에 대해서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지 착공을 위한 입찰 공고도 당초 올해 초에 나갈 계획이라고 했지만 아직도 입찰 공고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온삼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 일반 산단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한번 가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많은 근로자들이 지금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을 하루아침에 거주 공간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주차 공간도 많이 만들어 놨고 이 부지를 조성하는 동안에 용인 지역자원, 자재, 인력, 장비 4,500억 원 정도 일기폐 절반을 짓는데 쓰기로 협약을 맺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으로 인해서 이동읍에 69만 평 신도시 조성 작업 진행이 되고 있고 45년 규제를 받았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무려 1,950만 평입니다. 수원 땅의 53%, 오산의 1.5배 되는 땅을 2024년 12월 현 정부 출범 전에 해제시켰습니다. 그 공간에 많은 주거 공간과 기업들 입주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가산단 제대로 추진하면 가능합니다. 정부가 그걸 해야 됩니다. 네, 후보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인 시민들은 사회 문화 분야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문화 향유 기회 격차 해소를 꼽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단순한 배드타운이나 산업도시를 넘어 고유한 정체성을 지닌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대규모 공연장과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높아진 시민들의 문화 수요에 맞춰 문화 예술 인프라와 콘텐츠를 어떻게 구축하고 또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송창훈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시작하십시오. 문화는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용인은 지역별 문화 인프라 차이가 크고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를 접할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용인을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K컬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대규모 공연시설과 시민체험형 문화단지를 함께 개발해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넘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문화공연과 시민 참여형 행사를 확대하겠습니다. K-팝 공연, 지역 예술 축제, 거리 공연, 가족 체험 행사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문화 접근성의 지역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각 권역별 문화 프로그램을 균형 있게 운영하고 청년, 아이, 어르신 등 세대별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확보되는 도시 경쟁력을 문화 인프라에 재투자해 경제와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화는 도시의 품격이자 시민 행복의 기준입니다. 저 송창훈은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상일 후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2분 드립니다. 시작하시죠. 지난 4년간 시장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 정말 투자도 많이 하고 활발한 활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은아트홀이 1259석이었습니다. 1525석으로 객석을 늘렸습니다. 1500석 이상이 돼야 좋은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포은아트홀 인기 공연장으로 변신했습니다. 포은아트홀 바깥도 문화체육관광과 관광공사의 공모사업을 따와서 12까지 보태서 올해 상반기까지 미디어 퍼사드도 설치하고 광장도 다 바꿔놨습니다. 야외 공연도 좋은 계절에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용인 최초로 전국 대한민국 연극제 유치를 해서 그 대한민국 연극제를 함과 동시에 대학연극제를 만들었습니다. 2회 대학연극제가 끝났고 올해 3회째가 되는데요. 이미 대학가에서는 대학연극의 용인이 메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
예술 아카데미, 시민 무용 아카데미도 만들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예술적 소양을 쌓고 싶어 하기 때문에 뒷받침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아임버스킹 활동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인 제가 직접 음악회를 기획을 하고 전부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곡도 제가 선정을 해서 성악가들이 노래를 하도록 하고 저도 함께 앵콜곡도 부르는 그림과 스토리가 있는 음악회 3번 진행을 했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고 소양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왔기 때문에 AI 융합예술고등학교도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또 공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문화예술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반도체 잘해서 재정 키워서 문화예술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근택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2분입니다. 시작하시죠. 110만 인구의 용인 특례시는 문화 인프라가 매우 부족합니다. 처인구 문화회관은 리모델링을 했지만 그래도 부족하고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기흥구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이 없습니다. 4년 전 용인 이상일 후보께서는 이런 공약을 하셨습니다. 용인 아트 플랫폼 건립, 용인 대표 축제 개발, 시립 오케스트라 창단, 용인 관광재단 설립.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또 중요한 거는 4년 전 토론회 이 자리에서 이상일 후보께서 뭐라 그랬냐면 한 번 도전으로 문화도시 지정을 끝내겠다. 그러면서 백군기 후보에게 공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게 안 됐습니까? 저는 이 집권 여당 후보로서 용인 시민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을 지역별로 고르게 배치하겠습니다. 처인구에는 처인성, 서리백자, 역사문화벨트를 조성하고 기흥구에는 뮤지엄파크, 경기국악원, 한국민속촌 일대 K문화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아트센터, 시립미술관, 용인문학관을 건립하고 시립교향악단 창단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당 시장일 때도 못한 일을 야당 시장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고 경기도지사, 저는 경기도지사 추미애 후보, 용인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문화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많은 용인 시민들이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인프라 부족과 더불어서 거기에 어떤 내용을 채울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지역별,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문화시설이 골고루 들어섰고 시민들이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제 3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용인시는 처인, 기흥, 수지 구간 인프라와 복지 체계의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 1인 가구의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문제 역시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순히 특정 지역의 지원이 집중되는 방식이 아니라 소외 지역의 경제적 자립과 돌봄 안전망을 함께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이상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네, 우리 용인 특례시도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신 질문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당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별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우리 시민들께서 생각하신 거하고 좀 현실이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기흥구의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그 노인 지혜가 별도로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께서 좀 더 원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동백의 미르 휴먼센터 올해 4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복지관이 있고 보정동 미르 휴먼센터도 올해 4월 개관을 해서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좀 더 이렇게 분산을 하셔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지구가 문제입니다. 수지구는 어르신 복지관과
장애인 복지관이 한 공간에 있고 또 노인 지회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구는 제가 어르신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인구의 경우에 역시 복지관과 지회가 같이 쓰고 있지만 지회는 별도로 나중에 독립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 경로당도 확대하고 스마트 복지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비 지원하는 거 조례 제정을 했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상포진 무료로 접종하도록 했는데 이제 모든 어르신들께 대상포진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네, 다음 현근택 후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2분입니다. 네, 용인시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 26%입니다. 그중에 청년과 노인을 합하면 72% 정도가 됩니다. 청년이 40%, 노인이 31%입니다. 결국은 1인 가구의 문제는 청년의 문제 그리고 노인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용인시도 아마 29년 정도부터는 초고령 사회가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20% 이상이 월소득 100만 원의 절대 빈곤 위험군에 있습니다. 1인 가구에 있는 분들이 수요 조사를 해보면 주택 안정 지원을 제일 많이 꼽고 있습니다. 45% 정도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통 요충지에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000세대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상일 후보는 지금 교통비 지원을 얘기를 합니다만 이건 아마 최근에야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약으로 6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승차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약제비 지원이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는데 고혈압, 당뇨가 사실 제일 많습니다. 동네 병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통합돌봄이 실행되는데요. 통합돌봄 플랫폼 센터를 설치해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들의 많은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안심 귀가할 때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심 통합 한라인 구축해서 안심 귀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마트 도시 재난 관리센터가 시에 있는데요. 이거를 별도로 만들어서 1인 가구 범죄 피해 예방을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산 문제가 수반돼야 됩니다. 여당 시장 때도 못한 일을 야당 시장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힘 있는 여당 시장이 지역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와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이어서 송창훈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2분 시작하시죠. 지금 용인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고 초고령 사회 진입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는 단순 지원이 아니라 시민의 삶 전체를 연결하는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촘촘한 생활 밀착형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1인 가구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년과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생활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거, 심리, 건강, 고립, 예방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어르신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식사 지원,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AI와 스마트 돌봄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도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공동체 기반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와 지역복지기관, 민간 네트워크를 연결해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교통과 복지를 연결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에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해 어르신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복지는 단순한 비용이 아닙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저 송창훈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용인을 만들겠습니다. 네, 후보들의 발언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후보들의 다양한 공약을 들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 충분히 드립니다. 3분씩 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들은 공약을 들은 후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각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릴 때 말씀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송창훈 후보부터 공약 발표해 주시죠. 3분 드립니다. 시작하시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 송창훈은 용인의 미래 10년을 바꿀 핵심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혁신입니다. 용인은 성장 속도에 비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저는 동백신봉선 신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구성역 SRT 유치, 동탄 부발선 추진을 통해 용인을 수도권 남부 최고의 광역교통 중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버스 체계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주거단지 연결 강화, 허브 간 급행버스 운영, 출퇴근 배차 확대, 막차 시간 연장을 통한 시민들의 이동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도시 용인 완성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제 효과가 시민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인재 양성센터 설립, 지역 인재 우선 채용 확대, 협력기업 유치,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산단 주변 생활 인프라와 상권을 함께 육성해 지역 경제 전체가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특례시다운 권한 강화입니다. 용인은 특례시이지만 아직도 행정과 재정 권한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저는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계획, 교통, 복지, 재정 분야에서 보다 자율적이고 신속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시민들에게 더 빠르게 투자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는 문화복합도시 용인입니다. 용인을 단순한 산업도시가 아니라 문화와 관광, 콘텐츠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K컬처 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해 대규모 공연시설과 시민체험형 문화단지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공연과 축제,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는 확대하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문화관광 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입니다. 친환경 건축 기준을 강화하고 공공건축물과 신규 개발 사업에 친환경 에너지 절감 설계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 맞춰 녹지와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저는 선언만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실행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용인, 그 성장의 혜택이 시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용인, 저 송창훈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혁신당 송창훈 후보의 공약 들어봤습니다. 이상일 후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송창훈 후보님 공약이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송창훈 후보님이 용인 정지역 위원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그 지역에 대한 관심 잘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구성역 SRT 정차 이야기 하셨습니다. SRT 매우 중요합니다. 현근택 후보 SRT 공보물 보시면 하나도 없습니다. 반도체를 현근택 후보가 2030에 조기 완성한다는데 원래 계획이 그겁니다. 그에 대한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송창훈 후보는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역 SRT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저는 구성역을 용인 교통의 핵심 허브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은 다른 도시와 다르게 중심이 되는 메인 생활권이 없이 점 형태의 생활권이 분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지와 죽전, 구성, 신갈, 기흥, 동백 다 교통으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성역 주변에 플랫폼 시티 지금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플랫폼 시티가 완성이 되면 그 주변 생활권이 모두 다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구성역이 용인 교통의 핵심 허브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지금 동백신봉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구성역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구성역이 지금보다 더 많은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는 역이 되기 때문에 구성역을 중심으로 이제 교통 체계를 개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서 SRT의 유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성역에 SRT를 유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끝나셨죠. 자, 이번엔 현근택 후보 질문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네. 30초간 질문해 주십시오. 구성역의 SRT 당연히 정차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복복선 진행이 아마 전제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복복선이 진행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복복선 진행을 저는 아마 추진해야 되지만 이거를 이상일 후보께서는 4년 내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4년 내에 할 수 있는 공약이라고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넣지 않은 것이지 여기에 정찰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30년에 가동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예정대로 실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송창훈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상 질문 형식은 아니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좀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 구성역의 SRT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복복선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4년 내에 안 되기 때문에 공약에 안 넣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시장이라면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단순히 4년 내에 끝나는 업무만 공약으로 발표할 게 아니고 미래 장기적인 계획도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년 내에 끝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공약에 넣지 않겠다는 말씀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용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SRT 추진을 말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은 되도록이면 상대 후보에게 맞는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상일 후보의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3분 드립니다. 시작하시죠. 네, 우리 용인 특례시에 천조 개벽이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용인 특례시 반도체 투자 규모가 1천조 원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2023년 3월 15일 국가산업단지 이동 남사업에 삼성전자가 360조 원, 처음에 300조 원이었다가 1년 뒤에 360조로 늘어납니다. 반도체 팹을 6개를 짓는 국가산단을 조성한다는 발표가 났죠. 현 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2월 31일 산단 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 당시 15군데 국가산단 발표가 됐지만 아직 계획 승인 난 곳은 용인 하나입니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에 국가산단 점검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7번 하면서 국가산단을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조성할까 이런 논의를 했고 용인의 경우에 산단이 제대로 조성되려면 보상 이주가 원활하게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계속 저도 요청을 했고 대부분 다 들어줬습니다. 대토보상 확대, 양도소득세 감면폭 확대, 이주자 생계 지원, 이주자 택지, 이주기업 산단 이런 거 다 마련했고요. 현근택 후보 걸핏하면 힘 있을 때 여당 후보 할 때 뭐 못했는데 뭐 지금 야당으로서 뭘 하겠느냐. 이게 정당 예속형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해 8월로 기억하는데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 용도가 산단 지역이 변경됐기 때문에 주택 부수 토지의 비과세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보상 이주를 제대로 해야 산단 조성이 원활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국토교통부에 이야기해서 동백 신봉선 승인 받아서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산단 얘기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방 이전론이 아직도 나오고 있고 제 공보물에 조선일보 태평로라는 칼럼에 보시면 지방선거 후에 용인의 팹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런 몰아치기 시도가 더욱더 거세질 걸로 재계는 예측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글이 있습니다. 이거 지키는 게 급선무입니다. 현근택 후보가 많은 선심성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반도체 프로젝트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우리 교통망 계획도 흐트러지고 재정이 충분치 않게 되어서 현근택 후보가 말씀하시는 그런 공약도 실행하기 어렵게 됩니다. 반도체 잘 지켜야 되고 반도체와 연결돼서 우리 시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철도망 계획, 도로망 계획을 계속 잘 다듬어 가야 됩니다. SRT 복복선화 이야기하셨지만 복복선화 되기 전에도 SRT 정차가 가능합니다. 새 열차가 들어오면 가능한데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약 살펴보십시오. 네, 답변 시간이 끝났습니다.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현근택 후보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30초 드립니다. 시작하시죠. 네, 저도 이재명 대통령 용인 공약에 들어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복복선은 되기 전에 정차 가능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GTX가 지나가는 사이에 중간에 세워서 정차하시겠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저보고 뭐 정당 예속이라 그러는데요. 4년 전에 아마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이상일 후보는 계속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야당 시장이 됐는데도 못한 것을 여당 시장 때 하겠다 한 거 못했는데 그러면 네, 질문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상일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속열차가 달리고 있지만 구성역에 새로운 열차, 새로운 유형의 열차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 1호차부터 8호차까지가 148m입니다. 플랫폼은 160m입니다. 그래서 열차를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복복선화 계획은 말이죠. 2024년 2월 이상일 시장이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지제에서 5선까지 복복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서에서 지제까지 SRT 복복선을 하게 되면 우리 구성역 이미 GTX A가 있고 수인 분당선이 있기 때문에 구성역하고 연결을 하고 또 우리가 플랫폼 시티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역 주변으로 교통 허브를 만들 계획을 잘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역에 SRT 정차역을 세운다면 교통 허브의 역할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성남에서 복복선을 하자, 그리고 오리역에 세우자 이렇게 이제 따라왔는데요. 이 복복선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저는 복복선 이야기를 이미 국토교통부 장차관에게 이야기를 했고 복복선이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새로운 열차가 도입이 되면 그 열차를 활용해서 정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공부를 좀 하고 오셔야 되는데 그게 부정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송창훈 후보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30초 드립니다. 시작하시죠. 이상일 후보님의 공약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를 이제 메인으로 많이 하시는데 사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성이 되게 되면 용인의 세수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정책보다 우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만약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 처음에 L자형 반도체 클러스터라 그래서 플랫폼 시티가 포함이 된 계획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이미 플랫폼 시티는 말이죠. 8기 때 산업통상부하고 이야기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뭐 R&D가 대부분이겠지만 들어오는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L자형 반도체 벨트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올해 초에 부지 착공을 위한 입찰 공고 1공고, 2공고가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입찰 공고 안 나가고 있죠. 올해 하반기부터 부지 조성을 위한 착공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2030의 일기 폐비 돌아가게 됩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조기 완공이래요. 계획에 있는 대로 하는 것이 2030 가동입니다. 현근택 후보 공부 좀 더 하시기 바라고요. 김민석 총리가 국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현조 의원하고 대정부 질문할 때. 그래서 이현조 의원이 또 언론 플레이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위원장 아닙니까? 김민석 총리 왈 국가산단은 내년에 착공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착공될 게 왜 늦어지는 겁니까? 내년 언제 착공하는 겁니까? 내년 6월이면 1년 늦습니다. 반도체 스스로 발목 잡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착공을 한다 하면 2030에 완공되기가 어렵습니다. 현근택 후보 공부 좀 하고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질문과 답변을 진행을 할 때 사회자가 답변 기회까지 멘트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근택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네, 발언 시간 3분 드립니다. 시작하십시오. 이상일 후보 계속 저를 뭐 공부 안 했다 그러는데요. 제가 시장 되면 한 달 내에 그보다 더 자세한 내용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GTX 구성역 연계 SRT 정차는 이재명 대통령 용인 특별시 공약에 이렇게 분명하게 여기 보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 공약이 대통령 공약이 들어 있다. 그럼 당연히 시장도 진행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른 의문을 갖지 말기 바랍니다. 저의 첫 번째 공약은 계속 말씀드리는데 1기 팹 임기 내 조기 가동입니다.
당연히 30년에 가동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걸 임기 내에 실제로 가동시킬 수 있느냐, 그런 집행력이 있느냐, 실행력이 있느냐,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용수 문제, 전력 문제, 보상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이거 뭐 계획되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상일 후보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한 번도 TF 회의를 못했다.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 반도체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장 직속으로 상황실을 만들고 이 보상 문제, 전력 용수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배우 신도시 추가로 100만 평 만들겠다는 게 정주 여건과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에 경제자유구를 지정하고 국제학교를 넣고 그래서 실제로 공장 부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첫 번째 공약이 뭐였냐면 K반도체 과학기술문화센터 건립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그대로 제 공약에 넣었습니다. 반도체 기술문화센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실제로 보면은 소부장 기업들이 클린룸이 없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뭔가 테스트를 하고 싶은데 이런 공간이 없다든지 이걸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도에서 만든 게 굉장히 클린을 만들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밀려 있습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문화센터는 청소년을 상대로 반도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역사라든지 이걸 가르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대학원 대학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는 자체 뭐 대학원도 있고 위탁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재 부품 장비에 다니는 분들은 스스로 자기 비용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학원 대학교에서 반도체 과정, 석박사 과정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5천억 투자 펀드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교통경락입니다. 강남권 30분대 출퇴근 교통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내세운 거는 YTX라고 하는데 용인 분당 급행철도입니다. 분당 죽전, 동백, 용인시청으로 이어지는 신분당선의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신분당선 가는데요. 오른쪽으로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계획된 아마 철도는 그대로 진행하는데요. 동서간에 연결하는 순환버스가 없다. 세계구 순환하는 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후보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송창훈 후보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질문 시간 30초 드립니다. 시작하시죠. 지금 방금 YTX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강남하고 동백을 연결하겠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동백에서 동백신봉선이 완성이 됐을 경우에는 구성역에서 GTX를 타서 수서로 나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판교에서 갈아타면 신분당선까지 갈아탈 수 있는데 이 YTX가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현근택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1분 답변하겠습니다. 30초 드립니다. 시작하시죠. 이게 아마 이상일 후보께서도 예전에 신분당선 지선으로 추진하던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분당선이 지금 성북이라든지 상현동에서는 가장 빨리 강남역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남역, 서울역, 광화문 여기에 가장 빨리 가는 그 교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역까지 바로 연결할 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선을 타서 수서로 갈 수 있지만 수서에는 또 다시 갈아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왼쪽으로 가는 이제 신분당선을 오른쪽으로 연결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네. 자, 이번엔 이상일 후보 질문 듣겠습니다. 30초 드립니다. 시작하시죠. 현근택 후보 1기 팹 완공이 2030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착공이 늦어지면 부지 조성하는데 얼마 걸리고 세우는데 얼마 걸리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전체가 완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YTX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용인의 기존 철도망 계획을 완전히 망치는 계획입니다. 이미 동백신봉선 계획에 잡혀 있고 그걸 기반으로 동천 언남선에서 동천까지 언남동에서 연결을 합니다. 죽전까지 다 가고 하는데 이거 YTX 되면 이게 안 되는. 네, 질문 시간 끝났습니다. 현근택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반도체 공장 6기 팹을 한 번에 다 짓는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1기 팹도 한 번에 안 짓습니다. 지금 SK도 1기 팹 짓는다고 하지만 반만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거를 계획된 대로 추진시킬 건가? 김민석 총리가 얘기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보상을 끝내고 내년에 부지조성 공사 들어간다. 부지조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팹 짓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자꾸 지금 말씀처럼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정부에서 안 들어준다 하지 마시고요. 집권 여당일 때 반도체 공장 유치하고 삼성전자 유치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오셨어요.
하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본인이 야당 시장이에요. 야당 시장이 아무리 떠들어도 중앙정부에서 아니면 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안 하면서 왜 난 말 안 들어주냐?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완전히 스스로 고립된 섬을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YTX 문제에 대해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일 후보가 22년 공약에 보면 들어있어요. 그 부분이 지선으로 들어있었습니다. 그거 안 하고 이제 그럼 그때는 동백신분서 안 한다는 얘기겠습니까? 그때도 동백신분서 다 들어있었어요. 지선도 들어있고 동백신분서도 들어있고. 근데 그때는 그러면은 이게 뭐 망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망친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답변 끝나셨죠? 네. 자, 지금까지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정책 검증 토론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용인시 처인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용인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주도권 토론을 위해 몇 가지 규칙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도권 토론은 자유 주제로 진행됩니다. 후보별로 각각 7분의 시간이 주어지고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를 자유롭게 선택해 질문과 보충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후보가 3명이기 때문에 질문이 특정 후보에 몰리지 않도록 안배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은 2분 이내에서 조정해서 진행을 하되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 이상을 꼭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일 후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토론 시작하시죠. 7분입니다. 네, 현근택 후보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가 말이죠. 선관위에 보면 용인시 기흥구 기흥영로로 되어 있거든요. 번지 아십니까? 아, 제 집 주소요? 예. 집 주소 정확히 모릅니다. 하여튼 기흥역 주변입니다. 아니 본인이 살면서 집 주소를 모른다고요? 구갈동입니다. 지금 선관위에 용인시 기흥구 기흥영로까지만 나와 있어요. 몇 번지인지 모른다는 거죠. 주거 형태는 뭡니까? 자택입니까?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월세입니다. 월세인데 왜 신고에 재산 등록 보면 월세 보증금 안 냈습니까? 월세 보증금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주거만 그쪽으로 주소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장전입 아닌가요? 위장전입 아닙니다. 아까 모두의 말이죠. 2006년부터 용인에서 활동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성남시장 후보로 나갈 때 말이죠. 이렇게 성남에 사는 현근택 변호사 이거 하셨죠? 이거 보시죠. 그러니까 옛날에 방송에서도 저랑 우연히 만나서 아니 수지 어디 사시냐 그랬더니 분당 산다고 하셨어요. 실제 거주는 분당에서 하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성남에 세금을 2006년부터 냈다고 말씀하신 자료도 내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인에 지난 4년간 실제 거주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사는 최근에 왔고요. 그게 사실은 실제로 뭐 거주 여부도 문제 있지만 용인에서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인에 제대로 사시지도 않고 본인 용인에 제가 예전에도 동천동에 살았고요. 우리 애들도 동천동에 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사셨지만 지난 4년간이 제 질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월세를 그러면 보증금도 없이 사신다는. 당연히 보증금이 있죠. 보증금. 근데 보증금이 왜 안 나옵니까? 재산 기준이 아마 작년 말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올해 월세 들어가신 거예요? 답변을 하셔야죠. 계약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신고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수원시 제2부 시장 할 때 출퇴근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출퇴근 어디서 하셨어요? 출퇴근은 분당에서 했습니다. 분당에서 하셨죠. 그러니까 용인 지난 4년간 용인 사신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죠. 왜 지난 4년만 따집니까? 제가 용인에서 동천동에도 그러니까 살았었고요. 용인에 대해서 애들도 최근 용인에서 학교 흐름을 알지도 다녔었고요. 못하신다니까. 실제로 용인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잠깐 제 질문이에요. 제 주도권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는 당내 경선 토론회에서도 나왔어요. 2년 전 그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같이 경쟁했던 주자가 용인의 시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그랬더니 뭐 그건 성남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이렇게 눈치고 들어가셨는데요. 지금 시장의 책무 중에 말이죠. 우리 용인 특례시에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 있는 거 아세요?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 책무가 제4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본인은 지금 그 성희롱 사건을 저질렀고 그다음에 성폭력에 해당될 수 있는 준강제추행 변호를 또 하셨습니다. 스토킹 사건 변호도 하셨어요. 마약 사건 변호, 채용비리 변호, 전세 사기 변호. 물론 변호사가 여러 가지 사건 변호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을 맡은 것들이 좀 고약해 보여요. 그리고 그 피고인들은 다 유죄 판결, 징역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이 시장이 된다? 아니 시장의 책무, 이 성희롱 성폭력 이거 무관용 원칙인 거 아시죠? 이 무관용 원칙을 이거 엄정하게 집행할 수 있느냐? 답변 시간을 우리 주시죠. 영앤특례 아니 제가 묻고 있습니다. 우리 영앤특례시 여성 공무원들 아니 성희롱 시장 모시기 어렵다. 학부모님들도요. 어린이들 여자 어린이들 두고 있는 학부모도 아니 시장이 우리 아이 성희롱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침을 잘 이행하실 수 있나요? 잘 이행하겠고요. 성희롱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성희롱 사건이 아니라 모욕으로 고발했었고요. 모욕으로 고발했다가 합의하에 취하했습니다. 혹시 백이혁 자, 씨라는 얘기 좀 아십니까? 들어보십시오.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이제 지도권이 아니 제가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 본인 때 더 하세요. 아니 그 지금 말씀드린 사건들 대부분 국선 변호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국선은 법원에서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살펴보십시오. 네, 법원에서 알겠습니다.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지 제가 그분들을 수임해서 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백이혁 씨 변호인의 특성에 아십니까? 대해서 백이혁 씨라는 분. 백이혁 씨 압니다. 기자한테는 모른다고 하셨어요. 엊그제 며칠 전에 어떤 기자가 취재했죠? 저한테요? 예, 전화 받은 적 통화했는데 모른다고 전화 받은 적 없습니다. 했더군요. 전화 받은 적 없습니다. 그 백이혁 씨가 그 기자한테 왜 모른다고 하셨어요? 기자한테 전화 받은 적 없습니다. 이제 그 피해 입은 분이 고소 취하를 했잖아요. 2024년 5월에. 그분이 어떻게 취하를 하게 된 거죠? 서로 합의하에 취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자가 잠깐 개입하겠습니다. 타이머 멈춰주시고요. 지금 1분 45초 남았습니다. 현근택 후보에게 집중이 질문되고 있는데요. 개혁신당 네. 송창훈 후보에게도 질문을 예. 하나는 꼭 해주시고요. 답변 시간 20초 이상은 보장해 네, 주시길 그렇게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작하시죠. 합의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적 있습니까? 그건 서로 비공개로 하기로 했습니다. 비공개라면 금품이 오갔다고 해석해도 되는 그건 뭐 겁니까? 본인이 판단하시고요. 이게 왜냐하면 네. 서로 공개했을 경우는 서로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무효로 하게 되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대중교통비 무제한 패스 이야기하셨죠? 네. 우리 청년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용인에? 아까 제가 퍼센티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숫자. 그 계산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무제한 패스라면 청년이 하루에도 여러 번 이용해도 되는 건데 네. 지금 청년이 28만 아마 9천여 명쯤 됩니다. 그 청년이 대중교통비를 무제한으로 이용한다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그건 조금 이따 답변을 하시고요. 우리 송창훈 후보님 이 반도체 관련해서 이상일은 그동안 5개월 동안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정부가 계획대로 하지 않겠다고 지금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죠. 계획대로 하겠다는 말을 계속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지금 정부가 1기, 2기와 관련해서 진행되고 3기, 4기와 관련돼서 진행되는 전력 공급 계획, 특히 3, 4기 전력 공급 계획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시는 시민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게 정부에서 정치적인 이슈로 해서 넘길 게 아닙니다. 지방선거는 정치인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행정가를 뽑는 선거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네,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의 주도권 토론 7분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후보 주도권 토론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간 7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후보에게 질문이 계속 집중이 되면 제가 2분 정도 남겨놓고 개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현근택 후보 주도권 토론 7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남 사건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성남 사건, 성희롱 사건이 아니라 모욕 사건이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후배 사퇴 이것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 사퇴를 했고요. 그 2차 가해 논란이 됐던 실명 공개는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7명이 그 자리에 있었고요. 저와 상대 후보와 그 여성을 제외한 나머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4분이 전부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제가 당에 제출했습니다. 이상일 언론에 보도가 난 게 전부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일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화면 좀 비춰주시죠. 아마 이 현수막 아실 겁니다. 이 현수막이 뭐냐면요. 이상일 후보가 뭐 영동고속도로 IC 신설 관철했다. 그 다음에 뭐 영동수 제일 많습니다. 칭찬합니다. 뭐 이렇게 써놨거든요. 반도체고. 이게 결국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은 용인시의 재정으로 이 유관단체들입니다. 보면은 무슨 뭐 통장협의회, 새마을 분여회 이런 밑에 있거든요. 이런 분들 명의로 치적을 홍보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 25년 10월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시장과 공무원 6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은 공직선거법은 아시겠지만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고 직을 잃게 됩니다. 많은 공무원이나 주변 분들이 얘기합니다. 물론 이상일 후보는 이거를 관행이다. 그동안 해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관행이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선거 전에 아마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했는데 선거 끝난 후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요.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일 후보에게. 이게 사실은 시장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국장, 과장, 팀장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책임질 일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 홍보를 한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용의가 있습니까? 일단 명백히 합니다. 선거 전에 검찰에서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선거 후에 가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명백히 밝히시고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0월에 경찰이 이제 송치를 했죠. 아직까지 검찰로부터 연락이 없어요. 예, 검찰이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지만 경찰 조사받을 때 말이죠. 저는 영상 녹화를 했습니다. 영상 녹화하자. 이 사건의 발단은 민주당 시의원이 제기를 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본청에서 현수막을 걸고 이 민간단체 이름으로 걸도록 뭐 다 돈을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려갔다면 문제가 되겠죠. 39개 읍면동, 아마 걸 때는 38개였을 겁니다. 그 읍면동에서 몇 군데서 민간단체 뭐 좀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집행이 된 모양이에요. 시장께 그게 보고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이야기하기 전까지 알지 못한 사안이에요. 그리고 현수막과 관련해서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거 알아서들 나가는 거고 이 일은 백군기 전 시장님 때 지침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경찰 조사 받기 직전에 보고가 돼서 그 지침을 봤습니다. 그 맥락에서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고 민주당이 사실은 뭐 경찰에 이야기 많이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 경찰 조사 당당히 받았고 영상 녹화까지 했고 그리고 검찰로 갔는데 아직까지 제게는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검찰도 시장한테 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당시 조사하는 경찰 그쪽에서 들리는 설이 이거는 우리 본청의 담당 팀장도 각 읍면동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실이었는데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 시장이 어떻게 제가 질문하는 취지 알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공무원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시장이 책임질 일이다. 그래서 시장이 책임질 용의가 있느냐.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공무원들은 문제 없다라고 한마디 딱 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 말을 안 합니까? 시장에 책임질 사안이 있고 시장과 무관한 사안이 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만 듣겠습니다. 예. 네, 듣겠습니다. 성희롱 사건 왜 용인 시민에게 제가 주도권이니까요. 저한테 할 때도 답변 안 주셨어요. 왜 용인 시민에게 사과 안 합니까?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상일 후보의 22년 공보물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약속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시대 맞춤 시장은 이상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용인 공약 누가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과 용인 발전 협의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시절에 공보실장 지냈고요. 윤석열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임을 굉장히 내세웠습니다. 최근에 저를 공격하는 거 보니까 뭐 힘자랑한다, 권력자랑한다 얘기하는데 그럼 이상일 후보도 22년도에 이렇게 힘자랑 권력자랑 하신 겁니까? 제 공보물과
제 4년 전 공보문입니다. 현 후보, 현 공보문을 비교해 보세요. 저는 일이라는 말만 들어가 있어요. 일. 현 후보 힘 있는 여당 시장입니다. 모든 현수막에 78개 거리 현수막과 캠프 현수막 일부에 힘 있는 여당 제가 질문 끊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걸 답변을 해주세요. 아니 해보세요. 아니 저도 사실은 답변할 게 준다 그랬잖아요. 힘자랑하지 아니 마시고 힘자랑이 아니라 힘자랑 제가 질문한 게 이거잖아요. 네. 저보고 힘자랑 권력 자랑 한다 그러는데 그럼 22년도에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 얘기를 한 글자밖에 안 썼습니다. 사진 넣지도 않았어요. 그 앞에다가. 근데 본인은 22년도에 이렇게 앞에다 딱 사진 걸고 윤석열 시대에 맞춤 시장은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딱 얘기했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도 힘자랑 권력 자랑 한 거냐고 묻는 거잖아요. 묻는 거에 답변을 하시면 돼요. 자, 제가 답변하죠. 제 앞에 제 얼굴이 있어요. 현근택 후보 맨 뒷장. 이것도 굉장히 많이 보는 뒷장입니다. 여기에 대통령 저보고 힘자랑 권력 자랑 한다는데 본인 아니, 보세요. 본인 이거에 대해서 힘자랑 권력 자랑을 묻는 거잖아요. 왜 질문을 사진을 똑같이 한 장씩 넣은 겁니다. 자, 지금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영역이 나와서 자, 지금은 말씀하시는 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1분 남았는데요. 송창훈 후보에게도 질문을 좀 해주시고요. 발언 시간 최소 20초는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시작하시죠. 이게 2022년 대선 때 있었던 사진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상일 당시 그때 당시 공보실장이었나요? 아니면 전 국회의원이 뭐라고 썼냐면요. 이 사진을 올리고 호남에 대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열정과 정성 그리고 정책을 싣고 12일 오전 전주를 출발해서 남원, 순천, 여주를 찾은 열정 열차는 대히트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로 올리는 사진을 올려놓고 대히트작이었다.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송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사실 그게 지금 용인시장 선거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시에 사진을 다리 올린 거를 문제를 삼으시는 건가요? 이상일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대단한 히트작이다라고 말씀드렸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공공 질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능력 이것도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권력자가 다리 올려놨을 때 아무도 말을 못했던 사람이 실제로 공감할 수 있냐 이런 주도권 토론 7부는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송창훈 후보 답변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한 20초간 답변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뭐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뭐 크게 의견을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후보의 주도권 토론 7분 진행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송창훈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7분 드립니다. 시작하시죠. 네, 현근택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후보님의 5대 공약 중에 첫 번째 공약을 보면 이제 국가산단 삼성전자 1기 팹을 조기 가동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정부가 용인 반도체 산단 등의 전력 공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송전선로 사업 입지 선정 절차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정부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이 되시면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반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여당 시장이 되실 텐데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반해서 어떻게 대응해서 반도체 산단을 지킬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민관정 협의체를 할 것이고요. 저도 사실은 두 후보께 묻고 싶습니다. 저도 시장이 되더라도 만약에 반도체 산단이 지방에 이전한다. 핵심적으로는 국가 산단이겠죠. 국가 산단의 일부라도 지방을 이전한다 그러면 직을 걸겠다 이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상일 시장님 그리고 뭐 송창훈 후보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가 산단이 굉장히 용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을 걸고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여당 시장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야당 시장이 시장이 되면은 힘이 없어서 이 반도체 산단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그 말씀이 민주당은 만약에 야당 시장이 당선되면은 용인 시민의 이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장의 업무를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국가 산단입니다. 국가 산단은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지자체에서는 물론 뭐 권한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떤 의사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국가가 의사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국토부
그다음에 환경에너지부, 그다음에 뭐 산업자원부 같은 데 관여하게 됩니다. 여당 시장이 되면 그래도 장관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국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되면 뭐 청와대 수석을 아니면 뭐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분이 논란 있는 건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뭐 시행령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시행령에 절대 반대하고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어떤 이런 논리에 따라 움직여야지 정치적인 논리로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5대 공약 중에 세 번째 공약을 보면은 이제 태양광, 뭐 통합 바이오가스와 풍력, 폐열 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 체계를 확대해서 뭐 생산한 전력을 반도체 산단 등과 직접 거래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시설을 용인 내 어느 지역에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길래 반도체 산단에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뭐 이러한 발전 지금 말씀하셨던 공약에 담으셨던 이런 발전 방법들로 반도체 산단에 공급을 하려면 이런 발전 면적이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로 반도체 산단을 전부 돌릴 수는 없습니다. 몇백 메가 있는 걸로 보고요. 근데 이제 아리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징성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마 지금 공공청사들은 신규 신축하는 데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아마 있는 공공청사는 안 돼 있는데요. 주차장 부지들도 있습니다. 민간도 물론 뭐 에버랜드 부지 같은 데도 아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지 부지들이 있습니다. 시 유지도 있고요. 그런데 할 것이고 핵심은 그런 유지 부지도 있지만 그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을 지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많은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도 한 2개 정도에서 지금 이제 태양광 재생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용인 에너지 주식회사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그런 유유부지 활용하는 거는 사실 태양광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내용이라고 네, 해석이 되고요. 이런 풍력이나 폐열 같은 발전 체계는 일정 부지를 확보해서 지어야 될 텐데 어느 부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폐열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반도체 공장에서 나온 폐열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뭐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폐열도 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력을 사실은 뭐 용인은 풍력을 할 만한 마땅한 부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새로운 기술, 지금처럼 패널이 아주 큰 패널이 아니라 이제 적은 면적에서 돌아갈 수 있는 풍력 발전 같은 걸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러면 이동 쪽에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지역은 제가 지금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이게 또 뭐 주민의 수용성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일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시장으로 이제 일을 하시면서 교통 관련해서 시민분들과 많이 소통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동백신봉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해당 지역 시민분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는 노선으로 빠르게 착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동백신봉선 사업의 사업성, 그러니까 빠른 착공을 위해 사업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네. 이 노선을 동백을 종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삼, 역북, 명지대 앞, 천리를 통해서 반도체 국가산단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계획을 다시 만들어서요. 다시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경전철하고 겹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동백신봉선을 먼저 만들고 그걸 근거로 원남 동천선까지 같이 만들어야 되고 우리 송창원 후보 뭐 이야기 잘 아시겠지만 수지의 수건인 경기남부광역철도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동백신봉이 동백에서 경전철과 연결이 되고 중앙시장에서 경강선 연장 또는 JTX, 현근택 후보는 경강선 연장이란 말도 없습니다. 공보물에. 경강선 연장을 5차 철도망 계획에 넣고 나서 그걸 근거로 지금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JTX, 중부권 강력급행철도, 서울 잠실에서부터 우리 용인 처인구를 남북으로 관통해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135km.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경제성을 높이려면 국가산단이 제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현 정부는 국가산단 계획대로 실행하겠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당 사람들 말이죠. 어디 안 가니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만 하는데 시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걱정하지 말라가 아니고 잡힌 계획대로 실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삼성 국가산단 폐회 3기, 4기 전력 공급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일행하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산단이 일부 조선일보 칼럼에서 나온 것처럼 이전되거나 분산되거나 한다면
동백 신봉선 경제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국가산단이나 이런 프로젝트가 제대로 되면 민자가 붙을 가능성도 있어요. 민자철도 사업으로. 민자가 되면 훨씬 빨리 갑니다. 현근택 후보 ITX는 그게 급행철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청덕에서 동백, 동백에서 용인시청, 용인시청에서 명지까지 급행철도가 다 쓰게 됩니까? 이 전제부터 잘못됐고 신분당선 지선은 용역 결과 잘 안 나와서 폐기된 겁니다. 네, 후보들의 주도권 토론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것으로 후보자 간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들에게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토론에서 하지 못했던 발언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언 시간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근택 후보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토론회 잘 들으셨습니까? 거친 언성의 오간점에 대해서는 용인 시민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토론 시작하면서 이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일 후보께서 저를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저도 방어 차원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상일 후보가 2022년에 역삼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시청 앞 역삼지구 조기 착공하겠다. 근데 이번에 공약에 보니까요. 역삼 도시개발 사업 정상화 노력하겠다. 사실은 오히려 더 후퇴했습니다. 22년에 조기 착공이 왜 정상화 노력으로 후퇴했을까요? 기흥 역세권 중학교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22년에도 공약했었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공약을 했습니다. 모현주 고등학교, 양지고등학교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다시 또 공약에 넣었습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당 시장일 때도 못한 일을 야당 시장이 되어서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네 분 말씀 들어보면요. 지금 현재 시장하고 어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정책 협의를 한 적이 없답니다. 상의도 안 한답니다.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예산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또 나름대로 또 예산도 수립하고 합니다. 시장과 국회의원이 원팀이 돼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현 이상일 후보께서는 원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시장에 당선되면 지역 국회의원 네 분과 최소한 1년에 분기별로 1회씩 당정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대통령과 도지사와 국회의원과 시장이 원팀이 돼야만이 이 국가 산단도 제대로 만들 수 있고 교통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고 교육 문제 여러 가지 문화 인프라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립된 섬 아무리 외쳐도 사실은 주장일 뿐입니다. 또 반응이 없습니다. 장관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실국장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국회의원들과 협의도 안 됩니다. 고립된 시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집권여당, 힘있는 여당 시장 현근택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송창훈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입니다.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을 통해 용인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용인은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광역 교통망, 인구 성장이라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년이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시의 성장은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고 청년이 좋은 일자리를 얻고 아이 키우기 편해지고 어르신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진짜 발전입니다. 저 송창훈은 현실적인 정책과 빠른 실행력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정치적 구호보다 결과로 평가받겠습니다. 특권과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실용과 성과 중심의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용인의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개혁신당 기호 4번 송창훈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일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발언 오늘- 시간 2분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 잘 보셨을 겁니다. 자기 집 주소도 모르는 분이 용인시장을 맡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용인에 언제 얼마나 거주했는지 모르겠는데 월세를 오래 얻었던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 어떻게 110만 용인 구석구석을 살피겠습니까? 시민들의 고충을 얼마나 들어드리겠습니까? 이런 점을 잘 헤아리시기 바라고요. 기흥 역세권 중학교 언론 보도 난 것도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제가 교육부 지침까지 바꿔서 그 역세권 중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초중통합학교로 가닥 잡아서 경기도 교육청하고 다 가닥 잡아서 진행되고 있고 그와 연계된 것이 AI 융합예술고등학교입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후보가 제 그 공약을 그냥 갖다 썼더라고요. 공약도 아니고 제가 진행해 왔던 사업. 그다음에 그 구두발 사진 제 실수입니다. 저도 그 인식을 못했어요.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그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제가 히트작이라고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을 뽑는데 자꾸 고립된 시정하는데요. 제가 지난해 8월경으로 이야기했죠. 구윤철 부총리 이야기에서 국가산단 조성 관련해서 제도 개선하고 동백신봉선 경기도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민선 7기 때 못한 거 한 거입니다. 그다음에 현근택 후보가 2016년에 표창원 후보 캠프에 있을 때 동백 IC 불가능하다고 표창원 후보 이야기했을 때 다 같은 그룹이었습니다. 그 동백 IC 뚫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4년 동안 용인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근택 후보 저보고 낡았다고 하는데 낡았다는 이유를 용인시민신문 질문에 나오니까 이상일은 60대 중반이고 본인은 50대 중반이다. 나이 가지고 낡았다고 하는 이 낡은 사고 구조부터 고치시기 바라고 시민들께서 현명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함께 했습니다. 긴 시간 토론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후보들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를 통해 후보들이 제시한 정책과 비전 그리고 용인시의 미래 청사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도 후보들의 역량과 공약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고 소중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본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처인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용인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